완벽했죠. 누가 완벽했죠? 바로 외국인들은 아주 완벽했다. 그쵸? 그리고요, 금융투자라고 하는 바로 증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바로 이 프랍 트레이더들은 아주 완벽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모펀드의 이들도 완벽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3,600만 주가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주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거래가 증가되면 거래 증가되는 부분에서 보통은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같이 따라 붙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공매도 쳐요, 안 쳐요? 안 치죠. 왜 안 치죠? 어차피 쳐봐야 먹을 구간이 없다 이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왜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을 딱 뚫어냈는가?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의 반등은 바로 셧다운, 그죠? 해제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분명 단기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되돌림 준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쵸? 중국의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럼 구형 반도체라도 한번 수출해 볼래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분명 되돌림 준다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NX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 볼게요. 자 NX 시장을 통해서 최고봉으로 끝난 건 뭐죠? 바로 KLX 시장을 통해서는 3.52%였는데 이렇게 돌려내는 이유 뭐죠? 꽉 차게. 구글이죠, 구글. 결국은 뭐냐면 제미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실제로 엔비디아의 하나의 목을 메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죠? 삼성전자는 새로운 강자를 지금 픽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구글 그리고 브로드컴. 이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 기존의 거래처였다. 바로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또 구글.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 메타가 구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즌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랄게요. 댓글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뭐죠? 파이팅. 전 이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최근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언제 감히 예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 주 이 구간대에서는 분명 한번 세게 들어올 거다. 이게 바로 94,400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쵸?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3일 전 영상이었습니다. 자, 11월 23일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저는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바로 실리콘 디코드, 트럼프, 중국의 H208자, 안보 빗장 풀고 실리를 챙기나라는 건데, 이 기사 내용이 왜 중요한 부분인지는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을 때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최신 블랙웰을 막고 수출을 막는다. 이게 뭐냐면, 이 블랙웰 다음에 나올 게 이제 루빈이지 않습니까? 자, 블랙웰의 수출은 막는다. 그러나 구형 H200은 허용한다. 즉, 이 무슨 뜻이냐? 젠슨왕의 로비가 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용을 이따 같이 볼 텐데요. 좀 종합해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매출의 15%를 맞아요. 뱉어라. 그러면 이 부분에 구형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는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도화선이 되면서 다음 주에 분명 우리는 단기적인 반등을 분명히 꾀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의 연준 의사들의 발언 하나하나만으로도 시장에 돈이 부족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예요? 이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도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하락, 상승 나왔다가 하락. 자, 미국 시장도 역시나 지금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때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해드렸죠. 한번 돌이켜 볼게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당시에는 여러분께 단기적인 전략을 보자. 역시나 이 되돌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기다렸던 이벤트니까. 뭐죠? 셧다운. 해제된다. 근데 재료 노출되니까 이렇죠. 여기선요. 중국의 가속기 수출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니까 쫙 반등 나오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은 정확히 어떤 전략을 구사하죠? 얘네들은 구사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지수죠, 지수. 코스피 지수를 실제로 보게 되면 딱 이 2% 정도 오르다가 종가에 0.3% 밀어붙이면서 얘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오늘은 끌어올리면서 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동원한 거죠. 근데 왜 이거 자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왜? 그치. 얘에 대한 부분이지. 얘는 일단 엔비디아의 그동안 거의 독점이었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인 게 지금 뭘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재밌게도 칼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무원이 뭐 시중 투자해서 이거 2배 먹겠다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야 시장은요 항상 개인 투자에 대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 자 1412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그쵸? AMD라는 회사도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뚫어냈지만. 그리고 샌디스크의 주가도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이렇게 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알파벳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객사인 바로 브로드컴. 자, 얘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즌이 올 거라고 했죠? 종합 파운드리.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HBM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돼 있었고 GPU, 그죠? 이 엔비디아의 GPU에만 한정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뭔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림이. 자, 너무 어렵게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삼성전자 버티는데 왜 50만 닉스도 깨질 판인가 비명. 자, 쉽게 말하면 여기 구글의 텐서리 장치 TPU, 엔비디아 그래픽 저장 장치 GPU 명암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TPU 관련주는 삼성전자, 뭐 이스페타시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나뉘어져 있죠. 근데 잘 보게 되면 고성능 AI 칩을 테스트하는 소켓 기업인 IS와 리노공업은 최근에 신고가를 내렸고, 그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부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KB증권은 삼성전자를 구글 TPU의 최대 수요자라는 분석 리포터를 발간했다. 구글 TPU 설계와 생산을 담당하는 브로드컴에 대거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자, 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이 방향성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소부장 관련주를 신고가를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뭐 대덕전자 좋아요. 이런 것들도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시장은 이미 소켓 쪽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겼다.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성에서 이 방향성에서는 뭘 움직인 거죠? 원익 IPS,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소켓. 그럼 이 방향성에서 뭘 움직인 거죠? ISC 이런 종목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중소형주를 이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중소형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TPU 모듈 핵심 PCB 공급. 이게 뭐죠? 바로 그쵸. 이 부분이죠. 이수, 페타, 시스. 그쵸? 그리고요. 리노공업, ISC, TFE, TSE,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요걸 한번 우리가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재밌을까? 잘 봐요. 자, 리노공업. 오케이. 이미 반응을 했네. 이수, 페타, 시스. 이미 반응을 했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ISC 이미 반응을 했네. 시장이 진짜 빠르죠.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신고가를 돌파했죠. 신기하게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리 알고 움직였죠. TFA도 볼까요? TFA TFE 이미 알고 움직이죠. 이게 시장이 항상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자, TSE도 볼까? TSE. 그죠? 자,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요, 때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야, 어떤 게 삼성전자 오를 때 수혜줄까? 이런 게 수혜주 아닐까? 이렇게 간다고. 이런 게 수혜주 아닐까?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아니야. 이런 게 수혜주야. 왜?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일단 위아래 시장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뻗어나가죠. 결국은 뭐냐? 우리는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의 제일 큰 정 아니에요? 몸집이 가장 크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을 하락시키는 용도에도 삼성전자를 쓰고 시장을 상승시키는 용도에도 삼성전자를 쓴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구글의 날개를 달았다. 브로드컴의 날개를 달았다. 메타의 날개를 달았다.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결국은 해결해야 될 과제는 AI 시장의 거품론, 금리 인하 요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마지막 과제가 남으잖아요. 그게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에 남은 지금 얼마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림의 다이나믹하게 신고가를 단 하루 만에 뽑아내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나 이런 되돌림을 주면서도 주가는 분명 오를 수밖에 없죠. 제가 SK 하이닉스 주가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죠? 엔비디아의 독점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 항상 시장은 무엇이죠?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의 순번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글 수혜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 이미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요거 말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이 반도체 중소형주의 밸류체인은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이제 생각해 놓으신 적이 있는지요? 왜 그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물론 큰 비중에 대한 방향성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만 다른 소부장주들을 이끄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밸류체인 과정에서 먼저 원익 IPS, 심텍 이런 것들 움직이고 대덕전자 이런 거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또 ISC, 리노고가 움직이고 순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밸류체인을 좀 다뤄봤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움직이고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움직이고 ISC, 리노고가 움직이고 이제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바로 이 밸류체인은 어떤 게 있을까? 구글 관련된 부분에서 브로드컴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로 언급될 수 있는 바로 밸류체인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자료를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말 도움 되시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개인 번호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임을 꼭 증명해 주세요. 이게 제 개인 번호고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264484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세요.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은 밸류체인, 그죠? 이제 ISC 리노고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구글 수혜주들을 좀 한 두세 종목을 제가 밸류체인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 10% 20%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무거운 감은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도 좀 잘 타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장난질하는 것도 사실
이들의 좀 전략이 좀 짜증나죠. 자, 이 부분 2644846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 우리는요, 삼성전자 보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밸류 체인. 그 다음은 어떤 밸류 체인으로 움직일 것인가. 요걸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단숨에 우리는 여기에 한 방향성에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요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한 번에 한 걸음으로 젠 걸음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불확실성이 있죠?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통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 내는 바로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고 시장을 급락할 때도 이 부분을 사용하죠. 그리고 시장을 급등시키는 과정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죠. 이런 장난질. 사실 이런 장난질 때문에 우리는 이 삼성전자를 사실 기노로 바라고 싶지만 요런 부분 생기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요. 12월 한 중순 요 정도 되면 한 방향성으로 분명 달려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많이 빠지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많이 오르게 되면 금리 인하는 늦춰야 된다. 이런 연준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수 차트를 보여야 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중소형주의 밸류 체인. 어차피 머물고 있지만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이 중소형주의 밸류 체인을 미리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아서 제가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구독이라고 해서 제 개인 보는데 저장해 놓으세요. 보내주시게 되면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빵! 요 그림은 안 나온다. 한 요 부분의 스트레스 테스트, 즉 여기를 저항선으로 뚫는지 안 뚫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그래도 제법 터졌으니까 요런 그림의 파동에서 거래량을 만일에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상승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비중의 덜어놈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변동성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몇 프로의 변동성이에요? 바로 그쵸? 10에서 13. 적다고 볼 수 없겠죠? 적다고 볼 수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8시부터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요.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이쪽으로 남겨놓으시겠어요?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겠지만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이것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이왕 말 나온 김에 봐봐. 시장이 지금 브로드컴이나 알파벳 요 둘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반도체 업종 재미있는 거 없죠. 근데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비만 치료. 이게 보게 되면 와, 꺾이지도 않고 그냥 경기도 안 타고 쭉 가죠.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도 슬쩍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막 이렇게 신고가를 달려나갑니다. 신기하게도. 그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고로 생명과 아마 안 봤을 종목들이에요. 막 이렇게 신고가 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신고가를 가는 걸까? 종목들이 52주 신고가가 항상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밸류 체인,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편입을 하면서 중소형주를 끌고 편입하면서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전략. 이게 1번이라고 보고요. 시장을 조금 시장이 연준위원회 말에 따라서 급락하고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일라일리의 주가를 보게 되면 비만 치료라고 해서 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암처럼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고 실제로 뭡니까? 캐시카우.
캐시카우예요. 그죠? 뭐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뭐 약간 좀 이제 뭐 구토를 유발하든가 요것밖에 없잖아요. 뭐 죽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캐시카우예요. 머크라고 하는 키트루다 이 약품을 처음으로 매출액으로 지금 20년 만에 이긴 유일한 비만 치료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비만 치료 관련주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연말에 직장 은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종목이냐 하면 자 차트만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이제 막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거예요. 왜?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지금 부각이 되지 않아서 이래요. 근데 이 해당 종목도요. 이미 맞아요.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만 치료 관련주인데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아직 부각되지 않은 비만 치료로 연말까지 봤을 때 최소 2배, 3배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종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비만 치료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펩트론 아닙니까? 그리고 올릭스, D&D 파마텍, 그죠? 이렇게 3박자로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이게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에 확장하고 G2G 바이오로 확장하고 최근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일라일리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합니다. 자, 안 오른 건 뭐가 있지? 안 오른 건 뭐가 있지? 이거 다 비만으로 연결된 거예요. 결국은. 그쵸? 그러면서 자, 이건 어때? 시장에서 이제 자, 나도 비만이야. 이렇게 하죠. 차트 보게 되면 이것도 상당 부분 이거 과거에 보면 이거 재미없는 차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요렇게 해서 시장의 이런 하락 상승 과정에서 그냥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게 지금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 관련 회사들 아닙니까? 그죠? 시장은 지금 바이오 업종이 좋지만 그 좋은 과정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팍 보이는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라일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잖아요. 한 요만큼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탐방까지 직접 다녀온 종목인데 요거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 이게 그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비만 치료 제가 펩트론, 올릭스, D&D 파마텍 이제까지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라서 후속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한 2배? 좋아요. 한 2배 정도 나면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010-2644-8466입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부분 종목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새길로 빠진 것 같죠? 빠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즌이 생긴 건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요런 그림에 단 한 번의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분명히 이제 뭐 오늘 미국장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좀 지나서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간에 뭐가 생길 수 있죠? 연준위원회 코멘트 하나만 또 생기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지수가 또 재차 하락할 수 있잖아요. 4,000포인트 넘었다가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끌어내리고 하는 건 뭘까? 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월 중순까지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완벽하게 시장과는 무관한, 즉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비만 치료 관련주 하나를 우리가 픽을 내서 포트에 좀 넣어두든가, 아니면 완벽하게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밸류체인에서 삼성전자의 위아래 변동성에서 순번 이제 곧 도래할 ISC, 리노공업처럼 이렇게 순번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밸류체인을 미리부터 우리는 뭐죠?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내 포트의 평가 금액은 사상 신고가를 달려나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한 방향성에 의해서 여기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에 비중을 줄이진 않아도 돼요. 이 변동폭이 그렇게 작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도 어차피 지금 12월이라는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생기는 요때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분명히 감안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요 부분 두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시장 대응, 그죠? 시장 또 나 향후에 조금 주가 조작 받는다. 아, 이거 오늘 많이 올랐는데 내일은 1%밖에 안 올랐다. 서울해하지 마시고 풀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중소형주, 요 시장을 이겨내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비만 치료 관련주, 요것도 우리가 교차적으로 포트폴리오에 10% 넣어보는 전략. 그러면 나중에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요 종목들 목표 주가는 제가 뭐 한 2배 오른다고 했지만 팔아두고 추가 매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킵고잉 할 수 있을 때, 안정화 단계에 갔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타짜 안규수였고요. 아, 저 연락처는 꼭 이거 저장해 놓으세요. 19알 발송해 드릴게요. 010-2644-8462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8시부터 진행할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 링크 주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오늘 왜 강한 것인가, SK 하이닉스보다 왜 강한 것인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리뷰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댓글론 와이띵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있죠?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